시는 새로운 길. 자, 시보다도 우리가 윤동주란 시인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윤동주란 시인은 일제감정기에 시를 썼던 시인이고 항상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이야. 그런데 우리가 윤동주를 할 때 공부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부끄러움이다. 물론 이 새로운 길 이 시에는 부끄러움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인가의 삶의 자세를 아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엿볼 수 있지만 다른 윤동주의 시는 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고 시를 읽길 바래. 조선의 일제강점기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독립에 적극적으로 독립의 염원을 실현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이런 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노래한 시가 대부분이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걸 까먹지 말고, 다만 새로운 길, 여기에는 그것과 좀 약간 거리감이 있으니까 새로운 길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새로운 길, 우리가 새로운 길 말 그대로 새롭게 가는 길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새로운 길이라는 건 삶의 길도 되고 실제로 걸어가는 길도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어떤 세상 혹은 새로운 희망 뭐 이런 것들을 이루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자, 그러면 내라는 건 시내를 말하는 건데, 이 시내는 강보다는 좀 작고요, 시냇물보다는 좀 큰 게 내라고 하는 거야. 내. 자, 내는 그러면 가다가 보면 이게 만나는 장애물 같은 거지. 그러니까 넘어가야 될 거니까 이걸 시련이라고 하게. 시련, 아니면 이겨내야 되는 어떤 시험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내라는 게 시련이라고 했으니까 시련을 건너면 도착하는 것이 숲이고, 고개를 넘어서 도착하는 곳은 마을이야. 그렇다면 이 숲과 마을은 우리가 길을 가는 사람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해도 되고요, 시련을 이겨낸 다음에 뭐 얻는 행복, 아니면 그런 이상적 공간, 이렇게 얘기해도 돼.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내하고 고개는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시련, 고통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숲과 마을은 결국 도착하는 곳이니까 행복한 거, 희망, 이상적인 공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이게 고개를 넘고 시냇물을 건너야지 그럼 결국 마을로 온다는 얘기잖아. 그 마을에 온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가 원하던 곳에 도착한다는 얘기야. 희망이라는 건 간절하게 원하는 소망 뭐 이런 거니까 결국 숲에 가고 마을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는 거야. 그렇다면 이루기 전에 겪는 것을 시련이라고 한다면 내하고 고개가 만나는 시련에 해당되겠지. 자, 그 다음에 2연,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하루 쉬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거지. 가야 하는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자, 여기에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해도 돼.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어떻게 살아간다, 그 과정을 길이라고 했어. 새로운 길,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인생길, 삶의 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길이 우리가 다니는 도로 이런 뜻이 아니라, 길이라는 게 더 크게 확대돼 가지고 인생의 삶의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상징. 이 단어 잘 알아도 상징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길은
인생이나 삶을 상징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이거는 좋은 풍경이지.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야, 바람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길을 가다 보면 옆에 민들레도 피어 있고 까치도 날아다니고 아가씨도 지나가고 바람도 불고, 이게 새로운 길을 갈 때의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여러 가지를 만나는데 여기 네 가지 정도 만났지, 그지? 민들레, 까치, 뭐 까치는 해로운 게 아니니까 아가씨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바람은 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걸어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땀이 나. 그때 바람 불면 시원하지만 따뜻한 날, 따뜻한 날이 아니야. 바람이 뭐 없이 불고 그러면 가는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아무튼 여기서는 바람이라는 건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2연에서, 아니 3연에서 중요한 거는 새로운 길을 가다 보면 이런 걸 만나고 까치를 만나고 아가씨를 만나고 바람도 만날 수 있어. 여러 가지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조롭지 않은 과정이라는 얘기고, 여러 다양한 존재들을 만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새로운 길은 왜 그러냐면, 나의 길이 새로운 이유는 뭐냐면 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뭐 이러면서 가기 때문에 매번 새롭다라고 해석해도 돼. 그 다음에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말 줄임표를 썼으니까 하려고 하는 말을 줄였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시에서 여운이라고 하는 거야. 여운은 할 말이 있는데 다 하지 않고 남겨두는 거지. 요 안에 들어갈 말은 오늘도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내일도 새로운 길, 뭐 이런 정도가 되겠는데, 이렇게 말줄임표로 표시하는 것은 시적 여운을 남겨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내를 건너서 숲으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자,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분명히 어디서 봤어? 제일 처음에 일연하고 동일하지요. 일연하고 오연은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 중요한 거야. 앞에 하고 머리수, 꼬리 서로 연관이 돼 있다, 동일하다, 유사하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거다. 알았니? 자, 수미상관의 효과를 좀 한번 볼게. 수미상관을 하면, 자, 시에서 수미상관이 나오면 시의 운율이 느껴져. 왜냐면 반복됐으니까. 그 다음에 의미를 강조한다. 두 번 얘기하면 우리가 강조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 다음에 시의 안정.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시작해서 끝에 갔는데 다시 처음으로 들어왔어. 마치 양 끝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야. 그 다음 네 번째는 시의 여운이라고 하는 거야. 여운. 자, 이 네 가지 잘 알아도, 여운은 뭐냐면 이런 거야. 일연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한 다음에 2연, 3연, 4연까지 얘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1연이 나왔으면 밑에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왔단 말이야. 아까 나왔던 오늘도 내일도 이것처럼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더 얘기할 것 같은데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여운이 남겨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수미상관은 처음하고 끝이 비슷하거나 유사하거나 이런 경우에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수미상관의 효과가 네 가지야. 객관식으로 내기 너무 좋지. 네 가지니까 첫 번째가 시의 운율이 느껴진다. 두 번 얘기했으니까 의미가 강조된다. 세 번째, 시의 안정감, 앞뒤를 딱 잡아주니까 안정감이 든다. 네 번째, 시의 여운이 느껴진다. 1연이 나오고 2, 3, 4연이 나왔어. 그러면 5연에서 다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서 시적 여운이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 시를 좀 정리를 좀 하자.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시의 내용이야. 자, 이 시는 형식상 자유시에 해당된다. 형식은 뭐냐면 자유롭게 쓴 거야. 형식이 구애되지 않고. 그 다음에 서정시라고 하지. 앞에서 봄날 아침에서도 얘기했지만 서정시라는 것은 이게 정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자, 오늘도 내일도 나는 새로운 길 다짐하고 결심하고 앞으로 가는 나의 인생길을 새로운 마음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서는 일종의 의지, 마음의 의지, 결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서정시가 된다. 두 번째, 이 시의 특징은 상징적이다. 아까 얘기했었어. 자, 길. 이 길이 우리가 다니는 도로, 도보하는, 걸어가는 길도 되겠지만 여기서의 길은 삶의 길이고 인생의 길이라고 확대해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리고 확대됐기 때문에 이걸 상징이라고 하는 거야. 상징적인 시라고 볼 수 있고요. 내용상 자신의 마음, 새로운 길, 인생의 길, 앞으로 가는 길, 의지와 다짐을 하고 있으니까 의지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시의 성격이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세 번째. 자, 이 시는 먼저 상징적 소재를 가지고 상징적 소재 지금 금방 얘기했어. 길이란 말이야. 상징적 소재를 길을 사용해 가지고 삶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다. 삶의 자세는 의지. 자, 매일같이 꾸준히 변함없이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수미상관 처음하고 이련과 우연이 동일하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미도 강조하고 운율도 만들고 여운도 하고 반복됐으니까 운율, 의미 강조, 여운, 시의 안정 뭐 이런 것들이 느낄 수 있는 수미상관의 효과도 있다. 마지막 자 다섯 번째 자 사면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칭구조. 사면 기준으로 본다면 대칭구조다. 대칭. 어떻게 대칭이냐면 자 앞에는 일연하고 이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사연하고 오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니? 일연과 잠깐만. 그렇게 하면 이런 대칭이 아니고 잠깐만. 자 수미상관이니까 일연하고 오연이 대칭이지. 오연. 동일한 게 두 개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사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연과 사연이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양쪽이 딱 균형을 잡고 있으니까 대칭구조. 자, 다시 한번 볼까? 일연하고 오연. 수미상관이니까 동일하다고. 그 다음에 사면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얘하고 얘가 대칭구조가 되겠죠. 얘는 사면이니까 중간에 중심을 잡는다면. 그래서 이렇게 대칭구조 까먹지 마. 앞에 거랑 맨 마지막 거랑 대칭구조다. 자, 여기까지 알아봤어. 자, 그러면 하나 더 내용상 정리를 한다면 내용은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상황을 좀 떠올려야 되겠네. 상황. 시의 화자,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의 상황을 좀 따져볼까? 숲을 가고 있고 마을로 향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목적지야. 그런데 여기를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내하고 고개라고 나왔어. 이걸 통해서 여기로 가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이 시의 상황은 자 길을 가는데 다양한 존재들을 만난다. 다양한 존재를 만나고 있어. 그 다음에 어제도 오늘도 계속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시적 상황, 시적 화자가 겪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적 화자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쉬지 않고 걸어가겠다. 쉬지 않고 걸어가겠다. 이 말이 바로 의지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하나 추가되는 게 뭐냐면 쉬지 않고 여기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출발할 때도 새로운 마음, 내일 출발할 때도 새로운 마음, 늘 항상 가는 새로운 마음으로 쉬지 않고 난 걸어가고 말 거야 라는 의지가 드러난 내용이다. 그리고 이 시에서의 상징을 한번 볼까? 상징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아주 큰 어떤 뜻이 확대돼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도 봤지만 길이라는 건 인생이다. 인생, 살아가는 길, 삶이다. 살아가는 길. 요게 상징적인 시어야.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자, 민들레도 만나고요. 까치도 만나고요. 그 다음에 가다 보면 또 만나는 게 아가씨도 만나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바람도 만난다 그랬지. 얘네들이 상징하는 건 길을 가다 보면 만나는 것들인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이 뭐야? 모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들이다. 우리가 살면서 착한 사람도 만나고 까탈스러운 사람도 만나고 아주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걸 상징하고 있는 거야. 이 두 번째 상징. 세 번째 상징은 뭐냐면 내하고 고개는 숲과 마을로 가는 것이니까 고통, 시련 뭐 이런 걸 상징하고 있는 거. 추상적인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숲하고 마을은 사실 그 내와 고개를 건너가면서 도착하는 곳이잖아. 그럼 마지막에 가는 곳은 희망찬 곳, 그 다음에 행복한 곳, 아니면 평화로운 곳, 다른 말로 하면 도착지, 목표. 이런 것들이 희망, 행복 이런 건 추상적인 거고 이 추상적인 걸 상징하고 있는 거야.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추상적으로 상징하는 거를 우리가 상징이라고 한다. 길은 눈으로 보이지만 인생이나 삶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 이런 것도 우리가 흔히 만나고 보는 거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존재들,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우리가 추상이지. 그 다음에 내하고 고개는 고통이라는 거, 시련이라는 거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건 구체적, 그 다음에 뒤에 나온 큰 뜻, 추상적인 뜻은 더 큰 뜻. 이렇게 작은 걸 가지고 추상적인 거, 큰 뜻을 얘기하는 걸 상징이라고 한다. 자, 이제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를 한번 알아봤어.